전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 말도 안 되는 주체 사상의 경제는 이미 바닥인데도 좀비처럼 버티는 나라, 바로 북한입니다. 하지만 시한폭탄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죠. 휴전선을 맞대고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북한 붕괴설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도 예전에 붕괴 시나리오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자료를 더 깊이 파다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의외의 사실들이 튀어나오더군요. 진짜 핵심은 무너진 다음입니다. 정권이 증발하면 헬게이트가 열릴 텐데 보통 두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죠. 첫째, 완충지대를 잃기 싫은 중국군이 먼저 밀고 내려온다는 설. 둘째, 통일을 뺏길 수 없는 우리 국군이 북진에서 맞불을 놓는다는 설입니다. 북한 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통일은 영역물 건너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과연 실전에서도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갈까요? 막상 뚜껑이 열리면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한국과 중국은 어떤 수를 두게 될지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팩트 기반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이 시나리오를 정밀 타격해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급변사태란 김정은의 통제력이 상실된 완전한 무정부 상태를 뜻하는데요. 도화선에 불이 붙는 경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굶주린 주민들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거나 배신감을 느낀 엘리트층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각한 비만인 김정은이 급사해서 권력 공백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이유로든 북한이 무너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건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초대형 태풍이 됩니다.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거대한 범죄 소굴이거든요. 마약 밀매부터 해킹 부대, 생화학 무기까지 온갖 위험한 지하 세계 사업권은 다 쥐고 있습니다. 이걸 억누르던 중앙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봉인해 뒀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노동당 간판이 떨어지면 군부 실세들은 돈 되는 무기를 바리바리 싸들고 대규모 탈영을 감행할 예정입니다. 마치 춘추전 국시대처럼 군벌들이 난립해서 내전을 벌이고 무장 강도와 극단적 범죄, 조직이 결탁해서 통제에 불능의 아수라장이 펼쳐지겠죠. 성난 군중들은 김씨 일가 건축물을 때려 부수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국가 재산을 약탈할 겁니다. 피난민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질 거고요. 이라크나 아프간의 악몽이 중동이 아닌 바로 파주 윗동네에서 재현되는 건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때 국제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을 두 가지 핵심 뇌관이 터집니다. 첫 번째는 난민 폭탄입니다. 수백만 명이 살기를 찾아 탈출할 텐데 지뢰받친 휴전선보다는 국경이 긴 중국 쪽으로 쏠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악몽이죠. 만주에만 조선족이 200만 명인데 여기에 탈북민 50만 명만 섞여도 동북 삼성 정세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6.25때 350만 명이 내려왔던 걸 감안하면 휴전선 개방 시 500만 명 이상이 남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량 살상 무기의 행방이죠. 네, 핵무기 말입니다. 최소 35발의 핵폭탄, 5,000톤에 육박하는 화학무기,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까지. 내전 중인 군벌들이 이 비싼 물건들을 가만히 둘까요? 서로 차지하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만약 이걸 제3국이나 테러 단체에 팔아넘긴다면 그날로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 시즌2를 찍는 겁니다. 스케일은 훨씬 커진 상태로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주변 강대국인 미중러 그리고 당사자인 한국은 무조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군대를 보내서라도 무법지대를 평정하고 핵무기를 회수해야 하니까요. 명분도 충분합니다. UN 헌장 51조.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개입이죠. 아니면 제7장 42조에 따른 인도주의적 개입이나 북한 내부 세력의 지원 요청을 명분 삼아 평양을 향한 레이스가 즉시 시작될 겁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 레이스의 선두주자로 한국을 지목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일 거라고요. 당장 우리 머리 위가 위험하니까요. 미친 군벌이 서울에 핵탄두 하나만 날려도 1,000만 서울 시민의 목숨과 한국 경제는 증발해버립니다. 지상군 전력도 충분하고 핵 제거에 대한 국제적 책임도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사달이 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땅을 자기들끼리 케이크처럼 나눠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통일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돼버리죠. 개인 명분은 차고 넘치는데 그럼 구체적인 플랜은 있을까요? 일반엔 잘 안 알려졌지만 작게 5029라는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북한 급변 사태 시 한미 연합군이 진입해서 치안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군사 작전이죠. 내전 발발부터 대량 살상 무기 유출까지 총 6가지 상황을 가정해뒀고 무력 사용 수위에 따라 선제 타격부터 평화 유지 작전까지 세밀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군사 작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 차원의 충무 계획도 대기 중이죠. 크게 900과 3300으로 나뉘는데 충무 900은 북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치안 유지와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파견할지 정해둔 거죠. 반면 충무 3300은 쏟아져 들어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수용하고 사회로 통합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탈북민 이송 경로부터 임시 행정 조치까지 거의 1급 기밀 수준의 디테일한 매뉴얼이 짜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나름 준비는 철저한데 진짜 골치 아픈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독하게 칼을 갈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들은 북한 붕괴 시 즉각 진입을 기정사실로 박아두고 있고 관련 논문들도 중국군 개입을 상수로 봅니다. 실제로 매년 신의주 코앞에서 압록강 도하 훈련을 살벌하게 진행하고 있죠.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과거 소개야 계획이라는 북한 점령 작전이 유출된 적도 있고요.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북한에 집착할까요? 만약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베이징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에 미군 동맹국이 들어서는 꼴이거든요. 완충지대, 즉 쿠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6.25 때 마오쩌둥이 순망치안을 외치며 참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 50만 명의 탈북민이 만주로 밀려들어와 그곳에 조선족들과 섞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핏줄이 같은 수십만 명이 결집하면 중국 입장에선 감당 불가능한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조선족 사회의 독립을 향한 불꽃이 튀는 것을 시작으로 그 열망이 들불처럼 번져 내몽골과 신장, 티베트 등 중국 전역의 소수민족들이 일제히 깃발을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대 중국이 여러 조각으로 공중분해되는 것이며 여기에 더해 북한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라는 시한폭탄이 터질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죠. 만약 이 위험한 무기들이 중국 내 반정부 지하 조직의 손에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그들은 즉시 베이징을 향해 독립을 요구하며 협박을 가해올 것이 뻔합니다. 즉, 북한은 중국 공산당 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붕괴시킬 수 있는 모든 기폭장치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무조건 개입할 텐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난민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국경을 봉쇄한 후 특수부대를 평양으로 급파해 핵무기부터 확보하고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중국의 신속 대응 전력만 해도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황 발생 48시간 이내에 압록강을 넘을 수 있으며 전광석화처럼 평양을 접수해 기선을 제압하려 들 겁니다. 그 후 후속 부대가 들어와 치안을 잡고 친중 괴뢰 정권을 수립하는 수순을 밟겠죠. 쉽게 말해 말을 잘 듣지 않는 완충지대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겠다는 속셈인데 이렇게 되면 휴전선 바로 북쪽에 수십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하는 끔찍한 안보 위기가 닥칩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남의 나라에 들어오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조중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것입니다. 1961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북한에 변고가 생기면 중국군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군부 세력이 중국 형님들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치면 중국 입장에선 합법적인 초청을 받았다며 당당하게 군대를 밀어넣을 수 있게 되죠. 한국의 개입 명분도 살펴봐야 하는데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 조항에 따라 북한 땅은 대한민국이 수복해야 할 미수복 지역이므로 우리가 들어가 주권을 행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엄연한 하나의 독립국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 점을 파고들어 북한은 엄연한 주권 국가이니 한국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침략이라며 딴지를 걸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은 너희 사정일 뿐이라며 무시할 공산이 크고 유엔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조차 중국의 막강한 입김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과 외교전을 통해 유엔 내부에도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우호 세력을 상당히 많이 포섭해 놓은 상태니까요. 따라서 한국은 유엔 총회 결의 제376호를 히든카드로 쓸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전쟁 당시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유엔의 과제라고 못 박아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결의안은 다국적 연합군이 개입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치기에는 행동 반경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티켓은 북한 내부의 반체제 엘리트나 주민들이 직접 한국에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인데, 국제법상 이런 요청이 있으면 개입의 정당성이 완벽해집니다. 물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나 사전 작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무너지는 순간 한중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숟가락을 얹으려 달려들 거라는 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저마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한국과 연합작전을 펼칠 것이고, 러시아도 국경을 맞댄 만큼 군대를 보낼 것이며, 일본조차도 후방 지원을 핑계로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전 세계에 힘 있는 나라들이 좁은 한반도 북쪽으로 몰려들면 자칫 제3차 대전이나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에, 결국 초기 혼란 후에는 서로 적당히 타협해 북한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시나리오는 북한을 4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4분할 통치론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관할 구역을 나누고 평양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죠. 학계에서도 꽤 진지하게 논의되는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대동강 남쪽까지만 영토를 확장하게 되므로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주도적인 통일의 실패를 의미하며,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닌 대동강으로 축소되어 반쪽짜리 수복에 그치기 때문에 통일의 꿈은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중국이 차지한 북한 땅을 영구적으로 내놓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에게는 뼈아픈 실책으로 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점령 후 다시 남북으로 가르는 것인데, 붕괴 직후 한미연합군과 중국군 중 누가 더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새로운 휴전선이 그려질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비슷하면 중간 어디쯤에서 선이 그어지겠지만, 한쪽이 밀리면 국경선이 대폭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이 북한 전역을 수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패한 통일이며,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분할 통치는 썩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아닙니다. 중국의 속내, 즉 공식적인 목표는 북한 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권만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친중 꼭두각시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북진을 통한 완전 통일을 원하고, 중국은 현상 유지를 원하니 서로가 바라는 최선의 결말이 상대방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북진 통일이 중국에게 거슬리는 일이라면, 한국에게 있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북한 영토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니 출혈이 크겠죠. 현실적으로 실현될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정말 운이 나빠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휴전선 너머는 더 이상 북한이 아닌 중국 땅이 되고, 수도 서울은 중국군의 코앞에 놓인 풍전등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통일했을 때 베이징이 위협받는다고 중국이 걱정했던 상황이 정반대로 우리에게 닥쳐와 안보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과 600여 기의 핵탄두, 여기에 5세대 스텔스기, 항공모함,
군사 위성으로 무장한 초강대국과 직접 총구를 겨누게 됩니다. 휴전선 바로 위에 이런 최첨단 살상 무기들이 깔린다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것이고, 이는 곧 경제적 예속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주변국들을 보면 1대1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해 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키는 전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심 인프라가 하나둘씩 중국 자본에 넘어가고 파키스탄이나 라오스처럼 경제 주권을 잃고 휘둘리는 신세로 전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에 저항하려 한다면 과거 사드 사태 때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초강력 경제 보복이 들어올 텐데, 정부에 신의 한 수가 없다면 버티기 힘들지 모릅니다. 가장 비참한 미래는 몽골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인데, 몽골은 무역의 8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눈짓 하나에 국가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중국이 국경을 닫으면 몽골은 숨통이 조이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까지 장악해 해상 무역로를 봉쇄한다면 한국 역시 사실상 섬나라가 되어 내륙국인 몽골과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막심한 손해입니다. 북한 땅에 묻힌 엄청난 지하자원과 2천만 명이 넘는 노동력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니까요. 반대로 중국은 이 꿀단지를 삼켜서 동북 삼성 경제의 부스터를 달겠죠. 한국에겐 정말 악몽 같은 지표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더 암담해집니다. 서해는 중국 어선들의 전용 낚시터가 되고, 동해는 그들의 북극 항로 독점 고속도로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족들이 물밀듯이 내려와서 한국인의 핏줄 자체를 물타기 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소수민족 구역을 잠식했듯이 말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다행히 미국이나 러시아가 눈뜨고 코 베이게 놔둘 리는 없어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바보가 아니죠. 무력 충돌 대신 북한에 친중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서 야금야금 경제적으로 집어삼키는 부드러운 점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북조선 자치구 같은 위성도시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꽤 섬뜩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구경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 한국에게도 판을 뒤집을 히든 카드는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우리 내부의 국론이 통일되고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이야기라 가장 어려운 숙제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싹 빼고 신뢰할 만한 자료들만 모아서 요약하자면 핵심은 물밑 작업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는 거죠. 북한 내부를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인데요. 위로는 김정은에게 반감을 가진 엘리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아래로는 주민들에게 한국은 친구라는 인식을 심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질 때 그들이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야 명분이 생기거든요. 문제는 중국이 이미 이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돈을 먹은 북한 간부들이 이미 수두룩합니다. 급변 사태가 터지면 중국군은 이들을 앞세워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올 계획을 다 짜놨죠. 여론전에서도 중국의 댓글 부대나 사이버 공작은 악명 높잖아요. 우리도 질 수 없죠. 북한 내부의 불만 세력을 규합하고 한국 체제가 훨씬 살기 좋다는 걸 끊임없이 주입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결정적인데, 유엔 국제법상 혼란이 수습된 후에는 주민 투표로 누구와 합칠지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말이야, 쉽지 현실은 가시밭길이겠죠. 그래서 한국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미리 짜둬야 합니다. 내부 공작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 다음은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전입니다. 국제법을 꽉 잡고 통일 명분을 만든 뒤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접수하겠다, 이건 합법이다 라고 끊임없이 세뇌시키듯 어필해서 알박기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분단의 피해자라는 도덕적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말로만은 안 됩니다. 칼을 갈아두는 군사적 준비도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치고 올라갈 북진 매뉴얼을 만들고 특수부대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압록강 건너는 연습을 밥 먹듯이 하는 것처럼요.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어서 우리 맘대로 못 움직인다는 한계는 있지만 묘수는 있습니다. 미군과 손잡고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들어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 기술이 필요한데요. 미국한테 복잡한 건 우리가 할 테니 뒤에서 힘만 실어달라는 식으로 딜을 하는 겁니다. 야금야금 우리의 작전 반경을 넓혀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미리 약속된 주도권을 쥐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는 거죠. 논문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통일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바탕으로 희망 회로를 풀가동해 본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미 유엔과 주요국들의 동의를 얻어낸 한국이 북한 붕괴와 동시에 유엔 사령부와 함께 진격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진입로를 뚫고 지뢰밭을 순식간에 제거하며 휴전선을 돌파하는 거죠. 외교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막는 동안 우리 군은 미리 포섭해둔 북한 내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빛의 속도로 주요 지역을 장악합니다. 물론 유엔군의 깃발을 앞세워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 필수고요. 중국이 끼어들 명분을 차단한 상태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북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아주 합법적이고 깔끔한 민주 통일을 완성하는 그림입니다.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의 작전이라 꿈 같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전개입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죠. 중국군도 분명 내려올 텐데 이때는 싸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멈추느냐가 핵심입니다. 서로 선을 딱 그어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구역, 거기는 너네 구역, 이런 식의 살벌한 딜이 오갈 겁니다. 1단계 진격 라인, 2단계 완충지대, 최종 통일 라인까지 단계별로 치밀하게 계산해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겁먹고 우물쭈물하다가 계획 없이 멈춰서면 중국군이 평양까지 내려오는 걸 눈뜨고 구경만 하는 미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북한 붕괴 이후의 시나리오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최악을 피하려면 한국이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주변국들이 침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깃발을 꽂는 게 유일한 생존법일 수 있습니다.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의견이 있지만 오늘은 붕괴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들에 집중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막연했던 미래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